자주 그 만나 뵈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상당히 겨울이 문턱에 온 가을이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원래 그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굉장히 그 하늘이 높고 단풍이 아름답고 해서 봄에는 여자들이 좀 이렇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고 가을이 되면은 남자들이 떠나는 사람이 많고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뭔가 새로운 의욕적인 그 목표를 세우시게 되면은 아마 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자에 들어서 최근 좀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한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아마 그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꼭 가지고 가시게 되게 되면은 뭐 언제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 선생님들은 뭔가 하고 싶은 욕망, 뭔가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런 부분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약간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한 내용의 전달, 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던 어떤 지식에 대한 전달을 제가 받고 하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조그마한 이런 거고, 그보다가 더 중요한 거는 뭔가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모티브를 제가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줄 수 있는 뭔가 계기와 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게 저희들 만남이 좀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생각을 또 했죠. 제가 그 교정을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교정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그 교정은 해야 할 공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산더미 같은 지식을 내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차곡차곡 하나씩 주워 담다가 보니까 이제는 책을 이렇게 열면은 몰랐던 내용들이 눈에 선하게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마 열심히 교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임상에 대한 결과겠죠. 그 임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확신을 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탁 심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케이스는 우선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 이 케이스를 보고 선생님은 첫눈에 이거를 진단상 눈으로 봐서 발치를 입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얼굴만 봐서 발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인상을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제가 한번 질문 드릴 겁니다. 케이스별로.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오늘 결과가 어떻게 맞았는지 최종 마지막에 가서 제가 생각하는 분석법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분석법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런 숙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정에서 가장 딜레마고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발치를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발치와 비발치는 교정이 있는 동안은 끝없이 논쟁이 이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논쟁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 확신을 가지게 되게 되면은 요즘에 제 생각에는 조금 비발치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발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면서 왜 비발치로 가야 되는지를 제가 다른 발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역설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몇 분 선생님들이 오시겠지만은 자, 우선 불을 꺼 주실래요? 이 그림은 제가 오늘 대표적 그림을 먼저 띄워놨습니다. 이건 상당히 뒤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에 몇 가지 포인트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게 파란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제가 이름을 고민을 하다가 블루 포인트라고 정했습니다. 블루가 가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확한 진단을 내렸을 때 뭔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줘야 되겠다. 당신의 얼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희망의 점을 오늘 찍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블루 포인트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이 블루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할 겁니다. 환자를 볼 때도 그렇고 잠을 잘 때도 그렇고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고 분석을 할 때도 그렇고 제 머릿속에서는 항상 여기에 대한 생각이 24시간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론적 얘기들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the pace, non-extraction treatment produced better. 이거 누가 하는 얘기죠? 환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I just don't like extraction pace. 이거는 누가 하는 얘기겠죠? 역시 환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교정에 대해서 뭔가 잘 알고 있는 환자가 상담을 선생님하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참 선생님 딜레마에 빠집니다. 예. 비발치 교정에서 좀 더 좋아진다고 그러면은 나는 선생님 비발치를 해주세요. 부모가 손을 잡고 와서 선생님의 얘기를 부모가 듣고 발치와 비발치를 얘기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에서는 내 4번 4개 빼도 돼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부모님 말씀은 안 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환자한테 전해줄 수가 있고 그런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환자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교정에서 지금까지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리케츠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발치에서 비발치의 지금 얘기는 1980년대로 훨씬 전으로 넘어가서 90년대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분석을 했을 때 뭐를 기준으로 발치, 눈으로 보고 발치해야 되겠나? 심미선을 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리케츠가 이 심미선을 그어서 이 심미선에 소위 말해서 입술이 얼마만큼 튀어나왔느냐라는 데 따라서 발치와 비발치를 결정하겠다. 이 답이 맞습니까? 자, 이 얘기가 맞습니까? 이 얘기는 틀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틀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그 발치를 했을 때 여기 뭐 크라우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서 심미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 결론을 냈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맞는 얘기는 제가 최근에 모 치과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선생님 발치를 하면 입술이 들어가서 조금 서구적이고 코가 높아지고 환자는 그거를 원한다. 실질적으로 약간 정상적 입술 모양보다는 살짝 더 들어가는 모습을 환자도 원하고 선생님도 만족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슬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맞을 수가 있겠다. 맞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리케츠가 얘기하는 소위 에스테틱 라인에 대한 2, 3mm에 대한 차이, 그 간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제가 제시하는 결론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소위 익스트랙션과 난 익스트랙션의 결과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소위 말해서 리텐션과 치아에 대한 스타빌리티의 가능성이 뭐가 좋냐? 뭐가 좋죠? 우선 생각했을 때 크라우딩이 심한 경우에 난 익스트랙션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악의 전치고. 그 다음 그러한 경우에 발치를 했는데 선생님이 소위 이니셜 트리트먼트 프레이닝에서 조그마한 다이아그노시스를 잘못 내렸거나
그 다음에 two size arc discrepancy가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지막 가서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 다음에 retention stability가 떨어질 것이다. 뭐가 맞죠? 상당한 논쟁거리가 여전히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거리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제가 생각했을 때 교정의 기간을 두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데이터를 탁 보게 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2년 반, 발치 케이스는 2년 반, 심지어 3년까지 다 대부분 가더라. 근데 비발치의 경우에 뭐 아까처럼 확장을 한다든지 뭔가 디지털 드라이빙을 해서 뭔가 잘 맞췄을 때 그보다 시기를 훨씬 더 당겨줄 수가 있겠더라. 근데 뭐가 문제죠? 발치든 비발치든 치아 자체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아 주변의 연조직과 소위 말해서 바이올로지라든지 펑션, 그게 뭐죠? 소프티슈라든지 통이라든지 말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연관성이 다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치아가 거기서 그렇게 잔존하고 위치를 지키고 있을까 하는 문제죠. 그리고 그 문제는 주로 우리가 릴랩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악의 캐나인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발치케이스 하악의 캐나인 위치를 가지고 후방 이동시키기 때문에 캐나인의 위드스가 앞쪽에 있을 때 뒤로 당겨줬으니까 늘어났다. 네, 캐나인 기자들. 상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고 비발치인 경우에 만약에 교정이 끝이 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죠? 결국은 구치부 캐나인의 위드스는 확장이 되는데 특히 상악의 6번 구치부의 소위 트랜스버스 위드스는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다. 그것도 과연 이 다음에 롱텀에서 얼마만큼 스타빌리티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논쟁거리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선생님들이 초기의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 교정을 하는 동안에는 치료 전후를 할 것 없이 아치의 모든 부분은 악궁 전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변화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확실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발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소위 네로 아치인 경우에 발치를 하고 나서 교정이 끝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논문들은 찾아보기가 힘이 들다. 그리고 그러한 비평적 논문들은 오히려 적다는 거죠. 오히려 치료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소위 슈퍼임포지션을 시켜가지고 전후에 대해서 전치부의 후방이동이라든지 막 그런 부분에서 짧은 롱텀이 아니라 숏텀에서의 결과들만 잔뜩 내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발치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비발치가 항상 자신이 있는 선생님들은 비발치를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발치에 어떤 문제가 있겠냐? 발치의 문제점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클래스 D1 케이스의 마이크로그나시아 현상이 있으면서 우리가 소위 원 스테이지를 하든 투 스테이지 orthodontic 트리트먼트를 장기간에 걸쳐서 하든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DM 조인트의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 우리가 버서스를 이용하든 아니면 또 다른 장치에서 맨디블을 전두방기등 시킬 수 있는 강제적 장치들이 이 다음에 지났을 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레포트에서는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 DM 조인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환자들한테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다 받아냈다는 내가 논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DM 조인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을 수가 있다. 발치 시에. 두 번째는 마우스 코너에 소위 블랙 컬리더가 이렇게 웃으면은 아치 자체가 발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아져 보여서 이 블랙 컬리더 소위 말해서 양쪽 입가에 생긴 블랙 스페이스의 그 공간이 얼마일 때가 가장 아름답죠? 라는 부분에서 발치 케이스에 우리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드라인 케이스에 어떤 경우에 딱 보게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마우스 코너의 블랙홀리다가 상당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비발치를 선호하게 된다. 그 다음에 디시 프로파일, 플랫 프로파일이죠. 입술이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납작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입술이 나와서 그런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인텔리전트하게 보이고 또 그게 패션이나 무슨 또 얼굴의 성형에서 트렌드처럼 성형외과에서도 코를 잔뜩 높이면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발치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파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환자를 보면서 실수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클래스 2 D1 케이스에서 상악이 나오고 하악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뭔가를 넣어서 입술을 이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진단 전에 발치를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하악이 작으니까 무척 고민을 하게 돼요. 결국은 하악이 전망위로 나온다든지 아치의 얼라인먼트가 끝이 났을 때 프로파일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구치부를 지금 전부 다시 전방 이동을 하면서 상악의 전치부의 토크와 하악의 토크를 열심히 주고 있는 환자가 있다. 내가 미스를 한 거죠. 우리 선생님도 그러한 미스들을 많이 할 거라는 거죠. 마지막 가서 정리하는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비교적 우리 선생님들이 소위 밀티인 데서 소위 말해서 토크가 이미 정해진 토크를 가지고 교정을 했는데 뭔가 브렛 페이스가 됐다. 이때 어떡하죠? 급히 선생님들이 뭔가 바꾸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끝이 나게 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내가 봤을 때는 교정에 실패를 했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직원이 와서 교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다른 치과에서 교정이 끝을 내서 브라켓에서 다 풀었는데 디본딩 했는데 보니까 너무 플랫 페이스에다가 딥 오버바이트 형태로 뒤로 당겨 놓은 거죠. 톡을 줘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교정이 끝난다라고 해서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죠. 왜 발치를 했냐 이거죠. 그러한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정의 정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피부탈 에이지 어덜센트까지 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당한 시간 동안에 소위 서브 옵티멀 맨디블 크로스가 후속타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누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 선생님들이 조기 발치를 해서 하셨다고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치의 문제점들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아치의 변화는 늘 교정 치료 전후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발치 전후에 생길 수 있는 위드스의 변화가 얼마만큼 크냐 적으냐 발치와 비발치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발치를 했을 때 캐나인 위드스의 증가와 비발치했을 때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유의성이 있고 랩스와 관련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통계를 쭉 해서 레포트를 쭉 내가지고 약 한 100여 80여 케이스 통계에서 쭉쭉쭉쭉 추린해서 했는 통계 중에서 가장 아이디얼하다고 했는 통계를 내가지고 이 통계에서 위드스를 측정한 통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통계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인터캐나인과 인터몰라치 위드스를 치료 전후에 위드스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지금 여기 보면은 맥시러리 인터캐나인 위드스 중에서 이거는 발치와 비발치. 자, 여기서는 제1 송우치 4개를 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디어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통계를 내놓은 수치예요. 우선 서구치를 빼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 있는 인터캐나인은 이 원래 위치에서 뒤쪽에 있는 서구치를 빼서 크라우딩이나 프로파일을 소위 임플루먼트 시키니까 이게 뒤로 오니까 덴탈 아치가 후방으로 갈수록 앞궁 자체가 뒤쪽의 위드스가 넓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전에는 캐나인이 39.23인데 T2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캐나인. 그래서 약 40.70으로 캐나인 위드스가 발치 케이스에서 늘어나는 거죠. 구치부의 몰라 위드스도 치료 전에는 55인데 구치부는 반대로 스페이스의 4번을 메꾸기 위해서 전방으로 달려가니까 이게 위드스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치부는 치료 후에는 55가 53이 됐죠. 좁아 앞쪽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맨디블의 인터캐나인 쪽에는 여기는 치료 전에는 맨디블 31이다 뒤쪽으로 가니까 맨디블 캐나인은 33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맨디블 인터몰라는 또 앞쪽으로 오니까 역시 53에서 52가 됐죠. 그러면 이거를 비발치 케이스로 했다. 비발치 케이스. 비발치 케이스라는 것은 볼턴 아날리시스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상하간의 오버올 레시오에서 6번의 메이아르스부터 덴탈 아치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악간의 비율에서 6번의 전방부의 비율은 뭐 전체적으로 91.3%인가? 그 다음에 6전치의 상하악간의 비율은 77.2%인가? 뭐 이렇게 비율을 내놨는데 이 볼턴이라는 참 오래전에 교정을 하신 선생님이 내는 그 통계가 딱 맞는 통계는 맞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늘 여기에 통계에 맞춰서 보더라인 케이스에 하시게 되게 되면은 거기 빠진 게 있습니다. 볼턴은 사람의 얼굴에서 치아만 뚝 떼어냈거든. 근데 그 치아는 어디 있죠? 얼굴 안쪽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 뭐를 봐야 되죠? 얼굴 안쪽에 있는 내용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뼈를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소프티슈를 본다. 결국은 소프티슈에 대한 최종 마지막 평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플러스로 거기에 인볼브가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발치 케이스를 보니까 비발치는 당연히 상하계 캐나인 쪽 어떻게 되죠? 이게 약간의 크라우딩 문제가 있으니까 비발치 전체적인 통계는 약간 39에서 40, 약간 늘어난. 그 다음에 몰라 위드스도 55에서 57. 역시 비발치는 익스펜전. 모든 선생님들이 가장 편하게 스페이스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바로 익스펜. 익스펜의 좋은 점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길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익스펜전. 근데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하려니까 복잡해서 익스펜전 하는 거죠.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로 선생님들이 뭔가를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장치가 복잡한 거. 옛날에 본 앵커가 없으니까 페이스 마스크나 헤드기어나 온갖 방법의 엑스트라 오럴 디바이스를 이용한다든지 리무버블을 이용하니까 페이션트 컴플라이언스가 문제가 돼서 잘 되지 않고 교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애를 먹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픽스드 해가지고 쫙쫙쫙 돌려서 아치 익스펜드를 해보니까 비교적 난 익스트레션 케이스는 거의 다가 이렇게 증가를 하죠. 증가. 그래서 해결. 자, 좁아짐과 증가를 했는데 대신에 이거는 6번은 앞쪽으로 오고 캐나인은 뒤로 와서 6번은 좁아지고 캐나인은 넓어졌. 어느 게 스타빌리티가 있을까 하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이제 유의성이 있는 부분은 여기 별표에 마크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난스페시픽이고 어쨌든 나는 이러한 통계에서 넓어졌다 좁아졌다 위치의 변화는 내가 인지를 하겠는데 이 변화에서 어느 누구가 우리 선생님 중에도 누군가가 이 통계를 보고 야, 그 캐나인 위치가 얼마 되면 릴랩스가 잘 돼. 아, 그 레포트가 있어요.
하악의 릴랩스의 가장 주 원인은 하악의 캐나인 위드스와 위치의 변화 이동이 많을 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거를 전체적인 소위 말해서 투스 사이즈와 아치 랭스 디스크리펜시를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 제가 한 한자를 두고 여러 번 플러스 와이어라서 초청해가 이거 측정을 해가지고 길을 제가 할 때마다 틀려. 우리 선생님 해보셨잖아요. 해보니까 할 때마다 틀리더라고요. 악궁의 에피칼 베이스의 랭스와 치아가 다이버전시하게 오크루졸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악의 전치부가 이렇게 됐을 때 길이의 변화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다 초점을 주느냐고 열심히 해보시긴 하지만은 잴 때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성이 얼마만큼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늘 우리 선생님들 퀘스천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이와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그 스타빌리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동의 거리가 많으면은 결국은 뭐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머스큘러 밸런스가 이 환자하고 잘 맞느냐? 바로 그 얘기죠. 안 맞겠죠. 머스큘러 밸런스는 뭐냐? 얼굴 근육이라든지 표정근이라든지 숨을 쉴 때라든지 우리가 음식을 삼켰을 때 전체적으로 미치는 이 압력에 가장 뉴트럴 존의 치아가 오도록 되어 있죠. 뭐 크라우딩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야지 밥을 삼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위치의 변화가 과연 변화가 생겼을 때 스타빌리티가 어떻게 되겠는지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도 과학적 데이터로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캐나인이 바칼로 움직입니다. 특히나 이런 그 캐나인 자체가 소위 익스펜전이 되었을 때 여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타빌리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와 레포트는 뭐냐? have not found. 확실하게 우리가 레포트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있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그때마다 말이 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발치와 비발치의 마지막 치아에 대한 리텐션 스타빌리티와 위치에 대한 안정성과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심미적인 면을 고려를 해서 발치를 해야 교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네로 덴탈 아치인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볼턴 투스 아날리시스에 대한 걸 가장 기초적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와 같은 볼턴 아날리시스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구강 내에서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연조직과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처음 이니셜 프레임과 다이어그노시스에서 발치를 결정하게 됐을 때 왜 끝에 와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에 피니싱 페이스의 디피컬티가 일어났느냐 하는 문제죠. 이와 같은 소위 하이 퍼센테이지의 피니싱 페이스 디피컬티 이유는 뭐죠? 투스 앤드 아치 임밸런스의 디스크리펜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서 마지막 가서 다 했는데 캐나인 쪽에 하나는 다 붙어 오크루즈도 다 맞는데 살짝 떠가지고 한쪽에가 뭐 예를 들어서 상황에 폐가 라테랄이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기
치아가 소위 작게 돼 있을 때, 야 이거를 오크로하고 맞췄을 때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은 나중에 라면이 들어서 정상적 치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지막 스페이스 처리에서 바로 디스크리펜시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허비를 해가지고 그래 초장에 잘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들이 소위 컴퓨터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죠? 우리 휴대폰에 스마트 앱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수치들을 넣게 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트 1, 2로 나눠가지고 처음에 발치를 할 거냐 말 것이냐, 어떤 치아를 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소위 컴퓨테이션을 포뮬레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우선 발치를 할 거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소위 잘 포뮬러된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잘 임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데이터와 포뮬러된 공식을 일치를 시켜보니까 소위 발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라는 것은 90.4%가 일치가 되더라.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일치가 안 된다는 뜻이죠. 이 얘기는. 10명 중에 한 사람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인지를 했는 내용을 가지고 발치와 비발치에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늘 선생님이 10명 중에 1명이고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10명 때문에 시간이 6개월, 8개월 이렇게 더 걸릴 수가 있고 마지막에서 굉장히 어렵게 고생들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정확성, 모델과 이런 부분의 정확성에서 발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정확성 중에서 가장 발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일 첫 번째 거론하는 게 바로 인사이드 오버젯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2 D1 케이스의 오버젯이 상당히 심하다. 우리 심하니까 선생님도 이걸 넣어야 되겠다. 넣는다는 생각만 하죠. 그죠?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발치와 비발치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오버젯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전체적인 치아의 메저 디지털 썸, 그 다음에 6번에서 6번까지의 아치의 랭스라는 거죠. 볼턴 아날리시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우 덴티션. 왜 로우 덴티션? 로우 덴티션의 립스라든지 로우 덴티션의 불안정한 첫 번째 이유는 하악의 전치부 치조골이 얇고 루트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치아를 움직여 보셔서 알겠지만은 치아를 움직이면은 하악의 루트 자체가 레벨로 이렇게 뒤로 움직이면 나오게 되고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아서 본이 약하기 때문에 늘 얘가 약한 거죠. 그래서 난 익스트랙션 케이스에서 캐나인 디지를 옮기고 라이먼트 끝이 나서 가장 릴랩스가 많이 오는 경우도 어느덧 얘가 리무버블을 안 끼면 옛날로 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발치를 했는데 해가지고 소위 안쪽에 링구얼 픽세이션을 해가지고 레진으로 딱 붙여놨는데 시간이 지니까 소위 아까 얘기하는 머스클 펑션 텅 때문에 조금 지나니까 메탈을 붙인데도 불구하고 쫙 스페이스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하악이 불안정하다. 그 나머지 여러 가지 형태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세팔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이 사람의 진단을 이렇게만 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진단을 내리는데 실패를 제가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얼굴이 없습니다. 치아만 보입니다. 이 환자는 선생님 보시기에 발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아까 발치를 첫 번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컴퓨테이션 포뮬라에서 제일 첫 번째 오버젯 임플란트의 소위 severe resolved low arch의 posterior 파트에 임플란트 심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